직장인 엑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엑셀의 기초를 다루는 시리즈물 네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참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다루다가 멈추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상대 참조 및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에 대한 완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간략하게 상대 참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었죠. 참조는 어딘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 참조는 함께 움직이는 참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곳 E4셀의 수식을 보면 C4셀과 D4셀을 참조하여 곱하기로 수식을 완성하였고 이 셀을 드래그해서 채우기를 완성하면 또는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 참조되는 셀들도 함께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E5 셀의 경우는 C5 셀과 D5 셀을 참조하고 있죠. 이렇게 함께 동적으로 움직이는 참조를 상대 참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C열과 D열은 바뀌지 않았는데 4행에서 5행으로 행의 참조만 이렇게 변경된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E4셀에서 E5셀로 하나의 열 안에서 수식을 이동해서 복사 붙여넣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각도로 보면은 E4셀을 참조하는 참조셀은 왼쪽으로 2칸 이동한 셀 C4와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 셀 D4를 상대 참조하고 있는데 이게 E5 셀로 이동하면서 이제는 왼쪽 2칸 옆에 있는 C5와 왼쪽 한 칸 옆에 D5를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대 참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에게는 또한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만약 이 회사의 사장님이 올해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서 지금 계산된 총 수당에서 10%를 더 지급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니 한번 계산을 돌려볼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수식에 반영하면 될까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개념 및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 E2 셀에 10%라고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퍼센테지 기호는 키보드로 Shift 5를 누르시면 입력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이 E2 셀의 값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수식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E4 셀 위에서 더블 클릭 또는 F2 키를 누르면 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기존 수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10%를 반영해 주기 위해서 기존 수식 이곳에 괄호 기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다음은 곱하기 기호 그리고 다시 괄호 열기 숫자 1 더하기 기호 그리고 우리는 E2 셀을 이렇게 선택해서 10%를 수식에 반영한 후 괄호 닫기 기호를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기존 총 수당에서 110%를 곱해주는 수식을 완성하게 된 거죠. 여기서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10%를 더 지급하는 것을 가정한 한마음 영업 담당자의 총 수당이 계산되었죠. 여기서 앞서 배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10명의 모든 영업 담당자의 10% 인상이 반영된 총 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었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고 또 이렇게 우물정 기호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기호가 보이는 것은 셀 안에 숫자가 너무 커서 이 셀 사이즈 안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여기 에러 메시지가 보이는 E5의 수식을 살펴보면 일단 키보드 F2를 클릭하여 셀 안으로 들어가서 C5와 D5 셀을 곱한 후 1 더하기 10%의 값인 E2 값을 참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E3 값이 참조되었죠. E3 값은 총 수당 합계라고 입력된 문자죠. 숫자가 아닌 문자를 참조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국 에러 메시지가 보이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수식에 10%라고 입력한 E2 셀 이곳을 상대 참조가 아닌 절대 참조시켜야 하는 거죠. 앞서 상대 참조는 움직이는 참조라고 했죠. 절대 참조는 이와 반대로 고정시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 참조를 적용시키기 위해 또는 셀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E4 셀 수식 안으로 들어가서 E2라고 표시된 이곳에서 키보드 F4 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수식 안에서 E2라고 표시된 이곳에 두 개의 달러 기호가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정확히는 E열도 고정시키고 숫자 2의 행도 고정시킨 개념이죠. 물론 F4 키보드 키를 입력하지 않고 달러 기호를 직접 수식에 입력을 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F4 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식에 E2 셀을 참조하기는 했는데 다른 곳에 복사 붙여넣기 하더라도 E2 셀이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계속 E2 셀을 참조하는 절대 참조를 적용한 거죠. 자, 여기서 저희는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올바르게 계산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오케이, 지금 이 열에 10% 인상분을 반영해서 계산된 것은 알겠어. 근데 내가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이번에는 F열에다가 인상분을 따로 계산해서 한번 보여줄래? 이 열은 아까 10% 인상 반영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놔두고 말이야. 이렇게 만약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F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원래 수식으로 되돌리려면 물론 처음부터 다시 수식을 입력하여 채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곳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원래 수식 단계까지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곳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실행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키보드 Z를 여러 번 이용하여 저는 원래 수식 부분 단계까지 이렇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수식 입력줄을 확인하여 기존 수식 단계로 돌아간 것이 확인되면 F열에 우리는 사장님이 원하는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F3 셀에 일단 머리글 제목을 하나 총 수당 V1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한번 해보고요. E2 셀에 입력을 해둔 10%를 우리는 F2 셀에 붙여넣기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에 E2 셀을 선택하여 이 녹색 가장자리 선을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F2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는 F4 셀을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할 건데요. 등호기호를 먼저 입력 후 E4 셀을 선택해서 수식에 입력되게 해주고 그리고 곱하기 기호, 괄호 열기, 기호에다가 1 더하기 10%를 적용해주기 위해 F2 셀을 선택한 후 괄호 닫기 해줘서 수식을 완성해주면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수식의 20%를 고정시켜줘야 하죠. 절대 참조를 적용해줘야 하는 거죠. 수식에서 F2 셀을 참조한 이곳으로 방향키로 이동시킨 후 절대 참조를 적용하기 위해 키보드 F4를 눌러주겠습니다. F와 2, 숫자 2 앞부분에 달러 기호가 입력되었죠. 다시 한번 정확히는 F열과 2행을 고정시킨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수식을 확인하면 잘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는 다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F열에 모든 총수당 V1 값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F열 수식에 10%를 이제 고정시켜서 기존 총수당에 10%씩 더 지급했을 때를 가정하여 기존 수당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함수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합계를 계산해 주는 함수인 sum 함수를 이곳 E14 셀과 F14 셀에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셀을 선택한 후 등호기호 그리고 sum을 입력한 후 괄호기호 그리고 2열의 합계를 정해줄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괄호를 닫아준 후 엔터를 눌러줍니다. 이 합계는 상대 참조로 계산된 부분이기에 E14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한 후 F14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F2로 각 셀의 수식을 확인하면 합계를 계산해 준 범위가 잘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만약 사장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10%를 적용하니 예산을 초과하네 미안하지만 7%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우리는 F2 셀에 이 10% 값에서 그냥 7%로만 변경을 해주면 F열의 모든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장님이 원하는 빠른 비교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숫자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곳을 열과 열 사이를 더블 클릭하여 너비를 자동 맞춰주고요. 자, 이제 다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계산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러지 말고 이곳에 7%, 10%, 13% 이렇게 3개의 열을 추가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값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데 만들어줄 수 있겠나?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수식을 또 작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곳 F2 셀에서 F14 셀까지 한꺼번에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한 후 Ctrl C로 범위 전체를 복사한 후 G2 셀을 선택한 후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게 되면 계산이 완성될 거라고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곳 셀에는 10%라고 키워드를 이렇게 변경해서 입력해 주면요. 그런데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었지만 G열에 계산된 결과값은 사실 올바르지 않은 계산값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G4 셀을 선택해서 키보드 F2 버튼을 누르면 수식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죠. 먼저 F4 셀을 참조하고 있는데요. F4 셀의 값은 이미 7% 인상분을 고려한 값이죠. 우리는 최초 계산된 총 수당 값인 E4 셀을
참조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수식에서 여전히 7%인 F2 값을 절대 참조로 참조를 하고 있죠.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G2 값을 참조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함께 혼합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혼합 참조의 개념인데요. 이렇게 앞서 움직이는 참조인 상대 참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고정시키는 절대 참조가 있다고 했죠. 행과 열을 모두 움직이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 특정 셀이나 범위에서 행만 고정시키거나 또는 열만 고정시키는 혼합 참조를 작성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행 고정 혼합 참조라고 하면 숫자 앞에 달러 기호를 붙여서 행만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다시 예제 파일로 돌아와서 F열 값의 수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4 셀에서 키보드 F2 키를 누르면 셀 안으로 수식을 편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참조했었던 E4 셀에서 우리는 E열만 고정시키고 숫자 4행은 상대 참조로 움직이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곳 E4라고 쓰여 있는 이곳에서 알파벳 E 앞에만 달러 기호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4에는 달러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곳 F2 셀을 우리는 앞서 절대 참조로 모두 고정으로 박아두었었죠. 이제는 열은 상대 참조로 이렇게 풀어주고 수직줄에서 달러 기호를 삭제해주고요. 2행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고요. 이렇게 혼합 참조 개념을 적용해 줬는데요. 혼합 참조로 사실 달러 기호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더 쉬운 방법은 이곳 F2라고 표시된 이곳에서 키보드 F4 키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이게 혼합 참조가 적용이 되면서 달러 기호가 한쪽으로만 붙게 되고 양쪽으로도 붙게 되고 또 해제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를 붙일 때는 키보드 F4 키를 사용하실 것을 꼭 권장드리고요. 자, 이제 F열과 G열에 기존에 계산된 이 셀들을 모두 삭제해 주고요. 새로 수식이 입력된 F4 셀을 복사하여 채우기 핸들로 다시 채워주겠습니다. 또한 이 범위를 모두 복사하여 G열에도 다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식을 검토하면 올바르게 계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먼저 F4 셀과 G4 셀을 확인하게 되면 F열에서 G열로 복사 붙여넣기 했지만 E4 셀은 그대로 참조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E열을 고정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F2 셀은 G2 셀로 참조가 바뀌었죠. 그 이유는 달러 기호로 우리가 E행은 고정시켰지만 열은 상대 참조로 풀어줬기 때문인 거죠. 다시 이번에는 G5 셀로 가서 보시면 E5 셀과 G2 셀을 이렇게 올바르게 참조하여 계산이 완성되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혼합 참조를 잘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데 있어 엄청나게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H열도 완성해 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저희가 그동안은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적용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이곳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여 이렇게 우측으로 채우기 핸들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곳 H2열에 13%라고 입력해 줘야겠죠. H4열과 H5열의 수식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개선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초급자들을 위한 엑셀의 기초 네 번째 영상이었고요. 참조, 레퍼런스를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본인의 것으로 곧 습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번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